안녕하십니까.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불 1,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 임하며 매우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명 안산판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안산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방치된 안산환경재단은 조직이 와해되는 수준에 이르러 환경, 생태 분야의 선도적 역할로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성장이라는 재단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시점입니다. 1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관계로 그간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한겨레 신문을 통해 시장이 바뀌더니 직원 정치 성향 분류로 안산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타이틀로 관련 사항이 최초 보도되었으며 이에 여러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전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는 2023년 11월 1일 최초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11월 7일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안산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 보도 및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023년 11월 29일 안산판 블랙리스트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사건 책임 회피와 직원 사기 진작처와 재단 명예를 실추시킨 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을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환경재단은 2023년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환경재단은 블랙리스트 존재와 관련하여 이는 사실무근이며 문서 유출자 등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전 대표이사는 민선 7기 전임 대표의 편향적 주장에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에서 블랙리스트로 여론몰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및 민형사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할 이유도 없고 떳떳이 조사받아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닌 일로 재단 및 재단 구성원들을 와해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및 안산환경재단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회 차원에서 시정 질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31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당시 전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습니다. 안산시 출자 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전 재단 대표이사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말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전 대표이사는 본인의 임기에 2년을 다 마치고 나서야 환경재단을 떠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행정사무조사서도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보도된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수사 결과 관련한 보도자료 확인을 통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하자면 2024년 9월 30일 경찰은 2023년 12월 11일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건에 대하여 수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민건 시장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 안산환경재단의 전 대표, 본부장, 문건 작성자로 추가 인지된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 내려졌습니다. 이민건 시장님, 이미 경찰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가 실존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안산환경재단이 전 대표이사 및 비행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팩트체크 없이 반박 보도자료를 재단 명의로 배포하며 내부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 대표이사는 안산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된 바 이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 출연기관을 통해 본인의 탈출구만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여 재단에서 소송 비용을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한 파렴치한 전 대표이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전 대표이사를 임명한 안산시장이자 안산환경재단의 이사장인 이민건 시장님의 잘못된 인사가 결국 다음과 같은 파국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환경전문 출연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이 이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재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민건 시장님께서는 작년 2023년 12월 14일 시정질의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블랙리스트라 하고 한쪽에서는 세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실에 주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내용을 진단해야 하며 그리고 책임의 단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명확히 파악하겠다며 더 나아가 재단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민건 시장님께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았지만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책임과 재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안산시 의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 및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며 안산시 의회에서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전 대표이사를 이중죄로 고발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까지 송치되었음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다시 한번 도망치시겠습니까? 이민건 시장님, 시장님의 부적절한 인사 단행으로 인해 환경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안산환경재단의
내부 조직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시민들께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 환경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전 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직원 3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장님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한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안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지속 발전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8년 7월 25일에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생태 보존 등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에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벌써 1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정리되지 못하여 환경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단 근무자들의 사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환경재단이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 또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재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환경재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으로 유감을 표현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환경재단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재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시장님의 의지는 확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한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시로 현재 재단 소속 직원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련한 제보자로 환경재단 직원에 대하여 안산환경재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인 건이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구제 방안, 책임자 규명 및 처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시장님께서는 블랙리스트 문건에 관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에서는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전임 대표를 선임하여 안산 시민과 안산 환경재단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안산 환경재단에서는 전임 대표의 말 한마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차원에서는 향후 안산환경재단 전임 대표에 대하여 고발 조치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신 바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올바른 정정 보도자료를 내는 행태가 없다면 시민과 언론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안산시 행정은 물론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다는 점에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시민의 알 권리 증진 차원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책무일 것입니다. 안산시 공식 보도자료를 또는 환경재단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 정정 자료를 배포하여
과거 블랙리스트가 미존재한다는 재단의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하여 정정 보도를 배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향후 계획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재단 관련된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는 현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표현은 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어떤 기소 의견과 검찰이 갖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최종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할 생각 갖고 있고요. 인사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그 직원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생각해도 시장의 책무 중에 조직을 잘 이끌어가야 될 임명을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환경재단입니다.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제가 의원일 때도 주장했던 것 중에 한 분야가 환경재단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큰 자랑이 됐으면 좋겠고 시장이 바뀌어도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어도 뿌리가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원일 때 누누이 얘기했던 환경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환경재단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직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건강함을 유지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과거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조직이 건강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산하기관에 관련된 인원 채용, 기타 등등에 제가 굉장히 경직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과거입니다. 현재의 조직이 존재할 이유는 시민에게 공익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이왕이면 소속감을 갖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는 조직을 되기를 원합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젠 빠른 치유를 통해서 환경재단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 임명된 홍익환 대표와 함께 많은 부분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확장되고 불편함이 야기되고 그래서 안산시에 유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불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은 박은정 위원장님의 시선과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잘 마무리돼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시의 입장, 환경재단 입장도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이때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대외적으로 확장되고 불편함을 자꾸만 이렇게 노출시킨다라고 하면 환경재단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는 과거적인 시선이 아니라 좀 미래적인 시선으로 환경재단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의원님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